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뷰 생성 방법과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레빗에 기본으로 내장된 렌더링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뷰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는 레벨과 그리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면뷰 생성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면뷰 작성을 위해 뷰 탭으로 이동하여 인면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인면뷰 작성할 벽체 위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벽체의 방향에 따라 뷰의 방향이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인면도 작성이 완료가 되고 동시에 우측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인면도 하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있는 인면도나 인면 태그의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여 인면도로 뷰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면뷰의 범위 수정 방법 설명을 위해 다시 평면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인면 태그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뷰 범위의 깊이를 제어할 수 있고 좌우측 원형을 조절하여 뷰 범위의 시작점과 끝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면도의 뷰 범위는 해당 뷰로 이동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면도로 이동해 보시면 모델링 주변으로 네모난 박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수정했던 뷰 범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좌측과 우측, 그리고 상압으로 뷰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뷰 범위는 평면도에도 연동이 되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인면 태그는 네 방향의 인면을 생성할 수 있어 실내 전개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면 태그를 선택하면 네 모서리에 체크박스가 나타나고 인면도가 이미 작성된 방향에는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인면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뷰 삭제를 알리는 팝업 창이 생성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인면도가 삭제됩니다. 단면뷰 생성을 위해 뷰 탭 단면도를 클릭하고 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릭에 단면 헤드, 두 번째 클릭에 단면 테일이 생성되고 우측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단면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로 뷰 이동할 때는 인면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헤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활용하여 해당 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단면 태그를 선택하면 단면 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면 태그의 경우 인면 태그와는 다르게 좌우측에 보이는 원형을 조절하게 되면 단면 태그의 길이만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좌우측에 보이는 끌기로 단면의 시작점과 끝점을 수정해 주셔야 하며 단면의 깊이를 수정하는 경우 중심에 위치한 끌기로 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단면 뷰 역시 해당 뷰에서 뷰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고 단면도에서 뷰 범위를 클릭하게 되면 4개의 방향으로 뷰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위해 평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단면 태그의 헤드와 꼬리의 위치는 주변에 있는 순환 화살표를 클릭하면 변경이 되고 원하는 태그가 나올 때까지 순환 화살표를 연속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면 태그의 꼬리 주변에 있는 부획 반전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단면을 반전시켜 단면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면 세그먼트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면 태그를 선택하고 상단 세그먼트 분할을 클릭하면 단면을 분할할 수 있게 마우스가 변경이 됩니다. 분할할 위치를 클릭하면 분할된 세그먼트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할된 세그먼트는 끌기로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D 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D 뷰 기능으로는 카메라, 보잉 시선이 있으며 우선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뷰 작성을 위해 뷰 탭 3D 뷰를 클릭하고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평면도 이외의 다른 뷰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평면도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카메라가 배치될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위치 설정이 완료가 되면 카메라의 방향과 깊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치가 완료되면 방금 작성한 카메라 뷰로 화면이 전환이 되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새로운 3D 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뷰 범위를 변경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모델링 테두리에 보이는
뷰 범위를 선택하고 입단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크기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평면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과 같이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으로 이동하셔서 카메라 뷰 우측을 클릭하고 카메라 표시를 선택하면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끌기를 드래그하여 뷰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핑크색 점을 이동하여 카메라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단면 투시도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뷰로 이동하고 좌측 특성창 구획 상자를 클릭합니다. 해당 뷰에서는 구획 상자 수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획 상자를 클릭하고 평면도로 이동하여 구획 상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자르고 싶은 부분을 뷰 범위로 조절하여 변경하고 다시 카메라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구획 상자를 해제하고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 이전에 작업했던 구획 상자의 뷰 범위가 사라지는 점을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좌측 하단 뷰 조절 막대에서 태양의 경로와 그림자를 건물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변경하실 수 있고 좌측 특성창 투시와 직교를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빗의 기본으로 탑재된 렌더링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초급 과정에서는 자세한 옵션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본적인 렌더 방법과 순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렌더하고 싶은 뷰로 이동을 하신 다음 뷰템 렌더를 클릭하고 렌더 옵션 창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제일 상단 렌더를 클릭하면 하단 옵션에서 지정한 설정값에 따라 렌더가 진행이 됩니다. 품질과 출력 항목에서는 렌더 이미지의 해상도를 증가시키고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 항목에서는 태양광과 프로젝트에 작성된 인공 조명을 제어할 수 있고 배경 항목에서는 렌더할 이미지의 배경 화면을 색상이나 이미지로 지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항목의 경우 렌더가 완료된 이미지의 노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노출 설정 값을 알고 계신다면 렌더하기 이전에 노출 설정을 하고 렌더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렌더 작업이 완료되면 하단의 프로젝트의 저장과 내보내기가 활성화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렌더링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저장하거나 PNG나 JPG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는 경우 렌더 이미지를 저장할 위치와 이름을 작성할 수 있고 파일 형식을 보시면 JPG나 PNG 등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할 이름을 작성하게 되면 우측 프로젝트 탐색기에 렌더링 뷰가 생성이 되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렌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기능 중 하나인 보잉 시선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잉 시선 기능은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은 기능으로 트윈 모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잉 시선은 뷰탭 3D 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평면 뷰에서 경로를 우선 지정하고 다른 뷰로 이동하여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시선을 실행하셨다면 원하시는 보행 경로를 지정하고 ESC 버튼을 눌러 경로 지정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행 시선 작성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탐색기 상의 보행 시선 뷰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평면이나 다른 뷰에서 방금 작성한 보행 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탐색기로 이동하여 보행 시선 오른쪽 클릭을 하고 카메라 표시를 선택하면 숨겨져 있던 보행 시선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시선의 경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 편집을 위해 보행 시선을 선택하고 상단 수정 탭에 있는 보행 시선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키프레임으로 키프레임에서만 뷰의 범위와 방향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카메라를 드래그하여 프레임을 이동하시면 되고 마우스가 키프레임에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이동하실 때는 수정 탭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키프레임에 놓으면 끌기로 뷰의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고 핑크색 점을 이동하여 뷰의 방향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키프레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위와 방향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제일 처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고 보행시선 열기를 선택하여 보행시선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정 탭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보행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바에 있는 프레임 수를 편집하여 총 보행 시선의 시간이나 영상의 속도를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프레임 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초당 프레임 수를 20으로 설정하면 총 5초의 보행 시선 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영상의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보행 시선의 영상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 시선은 AVI 파일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으며 파일 탭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이미지 및 동영상, 보행 시선 순으로 들어가 보행 시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출력 길이와 범위 등을 지정할 수 있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뷰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레빗의 기본으로 내장된 렌더링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